자, 그래서 계속해서 비중을 보면은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비중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배합 설계라든지 실적률, 공급률 등의 계산에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비중이 클수록 치밀하고, 치밀하니까 흡수량이 적겠죠. 자, 흡수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흡수량이라고 하는 게 물을 얼마만큼 빨아들이느냐, 이것이 흡수량이라고 했는데, 많이 빨아들이면 동결융해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붕화가 되고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흡수량이 적으면 당연히 내구성이 크다. 다시 해서 오랫동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을 내구성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골재의 비중과 흡수량을 골재의 성질을 평가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비중이 저하가 될 것이고, 비중이 저하되면서 흡수율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흡수율이 커지고 비중이 저하가 되면은 이거는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화가 생기고, 그죠? 동결융해, 좀 계속 이야기했죠.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이 저하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물이 침투하면은 언다, 얼면은 부피가 팽창한다, 팽창하면은 균열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녹았다가 다시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럼 또 얼면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보면 이거 그림 4의 3을 한번 보면은, 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죠? 흡수량,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량을 이야기합니다. 비중과 총수량과의 관계는 굵은골재든 장골재든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비중이 큰 것이 흡수량이 적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량이 되겠습니다. 함수량은, 자, 골재의 함수 상태는 그림 4의 4와 같이 나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 건조 상태가 나오고, 자, 절대 건조 상태가 어느 거냐면, 자, 요거를 네 가지 상태가 있죠. 절대 건조 상태가 있고, 공기 중 건조 상태가 있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있고, 석윤 상태가 있습니다. 절대 건조 상태는 절건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자, 이게 절대 건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정도, 24시간 이상 골재를 건조시킨 상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건 상태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상태인지는 알겠죠, 그죠? 노건조기 안에서 말리는 겁니다. 노건조기 안에다가 골재를 넣고 온도를 110도 맞춰가지고 24시간 이상 골재를 말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절건 상태. 자, 그럼 이 상태면 내부에 전혀 습기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 건조 상태 또는 노 안에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노건조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공기 중 건조 상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냥 절대 건조 상태든 그 공기 중 건조 상태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왜? 어차피 말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공기 중 건조 상태를 우리가 기건 상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기 중 건조 상태. 자, 이 상태를 여기서 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에는 물이 없습니다. 표면은 건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표면은 건조되어 있고 내부는 이와 같이 물이 가득 차 있다. 습기가 가득 차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면 건조니까 표건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되겠죠. 자, 이게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4번이죠. 서뷴 상태. 뭐 설명 안 하더라도 저거는 표면에도 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함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함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었죠. 자, 먼저 흡수량부터 볼까요? 자, 흡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공기 그 절대 건조 상태, 즉 절근 상태를 1번이라고 했죠. 절근 상태를 1번이라고 했는데 이 절근 상태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자, 이제 절근 상태의 어떤 골재를 물속에다 담궈 가지고 24시간 이상 있다가 꺼냈습니다. 꺼내 가지고 표면은 닦아 가지고 말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래 하나도 없던 수분이 하나도 없던 그런 절대 건조 상태를 이제 표면에는 물이 없지만 내부에는 완전히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이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렇죠. 흡수량이죠. 물을 얼마만큼 흡수했느냐. 이게 흡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에 물이 있다. 이까지 다 해서 말 그대로 흡수한 것이 아니고 함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물을 함유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함수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량 중에서 유효 흡수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는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공기 중에서 건조 상태가 이게 기건 상태였습니다. 그죠? 기건 상태.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건조 상태보다 더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 조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노건조 상태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 노건조 상태는 110도에서 24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건조한 상태하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하고 사이의 그 함수량, 즉 물의 양을 흡수량은 흡수량인데 유효한 흡수량이다. 그래서 유효 흡수량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보니까 알겠죠. 그죠? 아, 표면에는 얘는 표면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얘는 표면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표면 수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리 주겠죠. 자, 절근 상태일 때 몇 그램, 그죠? 기근 상태일 때 몇 그램, 그 다음에 표근 상태일 때 몇 그램, 그 다음에 서뷴 상태일 때 몇 그램 이렇게 주면서 유효 흡수량을 계산하시오. 또는 흡수량을 계산하시오. 또는 표면 수량을 계산하시오. 함수량을 계산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함수량, 흡수량이기 때문에 몇 그램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율의 개념으로 100분율 개념으로 곱하기 100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흡수량 있고 쭉 있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흡수량이라 하면 A 분어 C 빼기 A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A, B, C니까 A, 이게 A, B, C죠. 그래서 흡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A 분어 뭡니까? C 빼기 A 곱하기 100. 100분율을 한다면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효 흡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B분어 C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B분어 C 빼기 B 곱하기 100 이게 유효 흡수량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표면 수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분어 D 빼기 C. 자, 이 C라 그랬습니다. 얘가 C, D니까 C분어 D 빼기 C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표면 수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이 그림을 보고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자, 절근, 기근, 그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그 다음에 서뷴 상태, 흡수량, 유효 흡수량, 표면 수량, 함수량, 그죠? 이렇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1세제곱미터의 골재의 중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위
질량과 단위 중량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왜? 단위 질량은 1세제곱미터 분호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위 중량은 1세제곱미터 분호 중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량과 질량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중량과 질량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단위 중량입니다. 자, 여기서는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세제곱미터의 골재의 중량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위 중량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부피만 알더라도 무게를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단위 질량, 단위 중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극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실적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먼저 이 공극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골재의 단위 용적 중의 공극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공극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적률은 실제 골재가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실적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극률하고 실적률을 두 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기 안에 골재가 들어 있을 때 골재가 차지하는 그런 용적의 비율을 실적률이라고 할 것이고, 그거를 빼고 공극의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극률, 실적률이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죠? 실적률이 클수록 골재의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입도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크기가 골고루 있으면 시멘트 풀이 덜한 공극이 적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률이 좋은 게 더 강도가 큰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